필러의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예전에는 2년, 4년, 심지어는 10년짜리 이런 필러들을 많이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는 것들이 부작용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거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1년, 2년짜리 완전히 흡수가 되는 히알루론산 필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히알루론산 필러도 예를 들면 이런 얇은 부위 있죠? 이런 데다가 넣으면 약간 푸르스름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필러를 간단하고 가벼운 치료지만 우습게 생각하였다가는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마 같은 데 맞았을 때는 가장 흔한 부작용이 이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 여기가 조금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필러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서 소위 몰딩이라는 걸 합니다. 저는 그거에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한 3, 4, 5, 6개월이 지나면서 필러가 녹을 거 아니에요? 녹으면은 많이 넣은 데는 남아있고 조금 덜 넣은 데는 이렇게 돼서 울렁불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또는 이렇게 치켜뜨고 찡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잘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필러가 밀려 올라가거나 이동을 하여서 얘가 또 울렁불렁하게 됩니다. 눈 밑에 필러 여기 넣으신 분들이 반투명해지고 푸르스름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피부가 눈 밑에는 특히 더 얇습니다. 얇은 데다가 이 투명한 히알루론산 젤을 넣으니까 좀 푸르스름하거나 반투명해져서 되게 오래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눈밑 부작용입니다. 자, 팔자는 거의 50% 정도는 필러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밥을 먹고 말을 하면 움직이잖아요. 얘가 밀려 올라가서 필러는 여기다가 넣는데 요 바로 윗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또 가장 흔한 부작용이 코입니다. 이 코 여기가 되게 좁지 않습니까? 필러를 넣은 게 5, 6개월 지나서 녹기 시작하면은 얘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얘가 살짝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살짝 넓어 보이는, 흔히들 아바타 코라고 부르는 그런 코가 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좁은 부위에 많이 들어간 필러는 2년, 3년 돼도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입술 필러는 가장 흔한 게 비대칭, 또 여기도 뭐 너무 많이 넣어서 튀어나온 경우가 많겠죠. 뭐 사실 큰 그거는 없지만 용량을 잘 조절해서 넣어야 됩니다. 초기에는 히알루로니다제, 히알라제로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지나가면은 거의 녹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녹일 수 있냐? 관으로 된 또 고주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느다란 관인데 끝에서 뜨거운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열로 울릉불릉한 데를 디자인을 한 다음에 거기를 잘 녹여서 매끈하게 펴주는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PAAG라는 반영구 필러는 얘가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PMMA라는 또 반영구 필러는 얘가 완전히 녹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못 녹이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튀어나온 부위만 우리가 살짝 해결을 해서 부드럽게만 만들어주면은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절개나 수술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그 절개로 인해서 필러를 100% 제거를 못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흉터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필러의 몇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웬만한 부작용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찾는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이었습니다.